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거대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 소식, 그리고 갈수록 고조되는 국제 긴장 속에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떠올려 보면은 전쟁이 금융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당시 전쟁 발발 직후 글로벌 증시는 물론이고 코인 시장 역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주요 코인들은 단기간에 급격한 하락을 기록했고 시장 전체가 공포 속에 빠지며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자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경제 침체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급망은 붕괴되고 에너지 가격은 폭등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은 극단적인 불안정성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역시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군사적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재 코인 시장은 큰 충격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존재하는데도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번 전쟁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훨씬 더 거대한 문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전쟁이라는 변수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또 다른 거대한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거대한 변수 때문에 현재 시장은 전쟁 이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전쟁보다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이 거대한 시장의 흐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코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숨겨진 핵심 변수에 대해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전반적인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바이누는 단숨에 40%에 달하는 급등을 보였고 비트코인 역시 결코 가볍지 않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상승 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 가능성의 확연한 증가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는 인식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실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대감만으로도 자금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과 현금을 떠난 자금이보다 공격적인 자산, 즉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시장으로 선제 유입되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관 자금의 재유입 신호입니다. 이번 상승은 단순한 개인 투자자들의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선물 옵션 시장을 중심으로 큰 자금이 방향성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여러 지표를 통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자금 유입 현황은 매우 높지만 점차 유입 규모나 현금의 이동 또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시장 현황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이지만 분명 움직임이 더뎌짐과 동시에 리플의 가격 또한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도한 비관 심리의 해소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더 큰 하락이 남아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처럼 공포가 극단으로 치달았던 구간에서는 상승이 시작되는 순간 숏 포지션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가격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의 상승 역시 이러한 숏 스퀴즈 성격을 일정 부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시장의 상승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금리 인하 기대감, 기관 자금의 재진입, 과도했던 하락 심리의 반전, 이 세 가지 요인이 동시에 맞물리며 만들어진 흐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장일수록 더 냉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바이누는 지금보다 더욱 하락이 나올 겁니다. 지금 좋은 흐름이지 않냐? 혹은 이제 상승이 나오는데 초치지 말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시바이누가 다시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하락 분석이 아닙니다. 시바이누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구조의 끝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분들이 시바이누 하면 떠올리는 이름이 있죠. 일론 머스크, 비탈릭 부테린. 그런데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바이누의 주범이 아닙니다. 2021년의 폭발적인 상승 이후 시바이누는 단 한 번도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투자 자산의 흐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이 정해진 구조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끝내 따라잡지 못했는지, 왜 ERC20 밈코인 구조가 개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시바이누를 더 이상 귀여운 밈코인으로 볼 수 없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바이누는 상장 초기 전체 물량의 50%를 비탈릭 부테린의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시바이누 역사상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비탈릭 효과, 즉 인플루언서 효과라고 부릅니다. 정말 비탈릭이 시바이누를 움직였을까요? 비탈릭 부테린도 그리고 다른 수많은 인플루언서들 역시 트리거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이 구조를 설계하고 수익을 가져간 쪽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 집단을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사일런트 캐피탈. 이들은 누구와도 공식적으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계약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대신 이용합니다. ERC20이라는 구조를 이용하고 인플루언서의 상징성을 이용하고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용된 코인들을 저는 하나의 분류로 묶어 부르겠습니다. 사일런트 코인. 이 사일런트 코인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사전 예고 없는 상장, 갑작스러운 유동성 유입, 그리고 조용히 인플루언서들의 지갑으로 이동된 물량까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지갑 이동은 서로 동의해야 가능한 거 아니야? ERC20에서는 아닙니다. ERC20 토큰은 상대의 허락 없이도 내가 원하는 지갑에 내가 원하는 만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비탈릭 부테린 역시 이 전략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약 4년 전 비탈릭 부테린이 한 팟캐스트에 직접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던 실제 장면입니다. 당시 인터뷰어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Let's first talk about Shiba Inu. Maybe you can explain this, but in a crazy move, you were given half of SHIBs. You burned, aka destroyed, 90% of it. That's worth $6.7 billion. And you donated 10%. That's worth $1.2 billion at the time to an India COVID-19 relief fund. 정리하자면 당신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당신의 한마디가 시장에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키는데 그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었고, 그리고 이어서 비탈릭 부테린이 시바이누에 대해 설명해 주는데 First of all, Shiba Inu, as you said, is this kind of knockoff of Dogecoin, right? And Dogecoin was this initial kind of fun coin that was created back, I think, around 2014 or 2020. Elon Musk, of course, started talking about Dogecoin, and the market cap just shot up to about $50 billion, right? And so after that, of course, we have Doge, and then people are thinking, well, if the leading dog token is worth $50 billion, then surely the second largest dog token deserves, at least 7 or 8 billion. 요약하자면 시바이누는 도지코인을 모방하여 만든 코인이며 도지코인이 500억 달러의 가치가 됐을 때 시바이누 또한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시장 심리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Right. I feel like that's kind of what the mindset of these Shiba people is. So then, of course, they did this other gimmick, right, where they gave me half the Shiba token supply. They were actually not the first project to do this. So around the end of 2020, there was this weird project called Teller. It's like Tellor. I think they're a Chainlink competitor or something like this. But I remember they just dumped $50,000 worth of their token into my wallet. And then they had their Twitter army just basically run around saying, look at Vitalik's wallet. Vitalik holds Tellers. He's one of us. He's a supporter. And as soon as I discovered this, I just
publicly sold the Teller tokens on Uniswap, and this created a bit of a Twitter splat. Now, the Shiba people were more clever. The Shiba people, instead of dumping to that wallet, they dumped to my cold wallet. But then I saw these tokens, I saw more and more people talking about them, and then at some point I realized that, like, hey, these things are worth billions of dollars, and like, there's lots of really good things that you could do with that amount of money, and it would actually be a waste to just like see it go. 비탈릭 부테리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자신에게 막대한 물량을 보내는 세력이 존재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름과 지갑이 하나의 트리거처럼 사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바이누 이전에도 자신의 이름이 이런 방식으로 활용된 코인이 있었다고 밝히는데 그 코인이 바로 텔러입니다. 텔러 역시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이었고 당시 시장에서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바이누 때와 비슷한 효과를 누린 거죠. 비탈릭이 이 인터뷰에서 분명히 하고 싶었던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신은 그런 구조에 연관되고 싶지도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 그저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과 존재감을 활용해 시장에서 엄청난 상승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비탈릭 부테리는 시바이누를 전달받고 일부는 기부했고 일부는 소각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이후에도 시바이누는 무려 1000%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가 한 행동에 시바이누가 좌지우지 됐을까요? 가장 거대한 인플루언서가 연결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ERC20 기반의 체인링크, 유니스왑, 폴리곤 등등 최소 500% 이상씩은 상승이 나온 코인들입니다. 물론 모든 상승을 인플루언서 하나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이야기가 붙은 순간 가격은 움직였다. 누군 이 현상을 보고 세력들이 혹은 고래들이 움직였다고 말하고 누구는 조작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누군가 이 현상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근 시바이누의 창시자로 알려진 쿠사마 사토시가 X에 충격적인 말을 남겼는데요. 연말 또는 연초 ERC20 계열 코인을 하나 더 낼 계획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파장이 컸는데 문제는 태그였습니다. 그 태그 중 하나가 바로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이 태그 하나가 불러올 파급력은 엄청날 겁니다. 저는 이 태그를 본 순간 바로 이더스캔으로 향했습니다. 이더스캔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활동과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저는 이곳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등록된 ERC20 토큰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된 코인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단 한 개의 토큰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사일런트 코인들과 공통점은 다양했지만 유독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 지갑 구조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량도 거의 없고 유명 거래소 상장도 전혀 없으며 커뮤니티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갑 분포만큼은 비정상적으로 깔끔했습니다. 대부분의 물량은 단 몇 개의 주소에 집중돼 있었고 그중 일부 주소는 과거 대형 프로젝트들과 간접적으로 연결된 흔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흐름은 닮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우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송금 장면 보이시나요? 이틀 전에 한 지갑의 주소로 약 2억 개가 넘는 토큰을 보냈습니다. 이 코인의 총 발행량은 10억 개인데 2억 개를 보냈다면 20%의 물량이 한 사람의 지갑으로 옮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이 지갑 주소를 기억해 주십시오. ERC20에서는 토큰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행위가 반드시 합의나 협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소 하나만 알면 언제든 어떤 의도로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주소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이야기의 일부가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유명 인플루언서의 지갑에 소량이든 대량이든 토큰을 미리 배치해 둔다면,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 인플루언서의 이름이 공식 문서든 트윗이든 태그든 어딘가에 등장한다면 그때 시장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시장에 필요한 건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사일런트 캐피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코인을 홍보하지도 않고 공식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대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큰 파급을 노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인플루언서의 지갑에 토큰을 넣어놓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는데 현재 보고 계시는 지갑은 일론 머스크로 추측되었던 지갑 중 하나입니다. 이 지갑에서는 도지코인 수억 개와 다른 코인 하나가 보였는데요. 바로 이 코인이 제가 이더스캔에서 찾아냈던 바로 그 코인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 주소 어디서 많이 보신 주소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까 이더스캔에서 찾아냈던 바로 그 주소와 일치합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는 이용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론 머스크 본인조차도 본인이 이용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가 실제로 이 코인을 매수했건 매수하지 않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의 지갑에 옮겨져 있었으며 매스컴을 활용해 논란을 일으키면 되는 문제니까요. 시바이누 사건 당시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인플루언서 효과를 등에 업어 1000%라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지코인의 아버지인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이 아니라 다른 코인은 매수 중이라는 기사가 뜨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지금 이건 사일런트 캐피탈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구조를 만들고 유동성을 준비하고 이야기가 붙을 자리를 남겨둔 뒤 시장이 반응할 때 이미 포지션을 잡아둔 상태, 그리고 모든 시선이 인플루언서에게 쏠릴 때 정작 그 뒤에 있는 주소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상승은 과연 누가 만든 것일까? 목소리를 낸 사람일까요? 이름이 언급된 인물일까요?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코드와 지갑으로만 움직인 보이지 않는 손일까요?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ERC20 시장에는 항상 두 개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보이는 흐름과 보이지 않는 흐름. 그리고 진짜 돈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더스캔에서 확인한 그 토큰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정보는 누군가에게는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사일런트 캐피탈의 위험성을 인지하신 분들에게만 코인을 공유하려 합니다. 이건 조건이 아니라 필터입니다. 이 구조를 단순한 자극이나 한 번의 클릭용 정보로 소비하지 않고 맥락을 이해하고 끝까지 함께 보신 분들에게만 전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구조의 토큰은 이름이 퍼지는 순간 그 자체로 홍보가 되어버립니다. 검색량이 늘고 차트를 보는 사람이 늘고 혹시? 라는 기대가 붙는 순간 이 정보의 기준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보는 분들께 무작정 던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힌트는 남겨두겠습니다. 그 토큰은 최근 생성된 ERC20 기반이며 이름에는 미래, 연결, 다음 단계를 연상시키는 아주 평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검색해도 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으며 공식 자료조차 형식만 갖춘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토큰을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는 이름이 아니라 구조 때문입니다. 생성 직후의 지갑 분배, 유동성 투입 타이밍, 특정 주소로의 이동, 그리고 대형 인플루언서의 활용까지 이 네 가지가 과거 우리가 봐왔던 사일런트 코인들의 초기 패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추천이 아닙니다. 매수 신호도 아닙니다. 이런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일런트 코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 관련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는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맥락을 이해하신 분들께만 순차적으로 제공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알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일런트 캐피탈이 가장 위험한 이유는 불법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규칙을 어기지 않습니다. 대신 규칙의 빈틈을 이용합니다. ERC20의 구조, 지갑의 공개성,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그리고 대중의 기대 심리까지 모든 것이 합법의 경계 안에서 정교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상승이 기술 때문인지 가치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설계된 이야기 때문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그 시장은 이미 누군가의 놀이터가 됩니다. 사일런트 코인은 대개 이렇게 끝납니다. 조용히 등장하고 갑자기 주목받고 이유 없이 오르고
그리고 설명 없이 사라집니다. 남는 건 차트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없는 개인들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믿으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하라고 만든 영상입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질문한 사람입니다. 보이는 이름보다 보이지 않는 구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